안녕하세요. 프로키드니, 티커로는 PROK죠.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원하시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임상시험 결과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정말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당신이 보내주신 그 투자 분석 자료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프로키드니의 최신 동향, 핵심 데이터, 시장 반응, 또 잠재력이랑 위험 요인까지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분석 자료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핵심만 빠르면서도 깊이 있게 가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임상 결과겠죠. 그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 릴파렌셀이라고 하던데 임상 이상 결과가 나왔어요. 핵심은 그거죠.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는 속도를 확 늦췄다. 네, 맞습니다. 그 분석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특히 이제 특정 환자 그룹 1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줄여서 보통 EGFR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장 기능의 핵심 지표거든요. 이 EGFR의 연간 감소폭이 기존에 한 마이너스 5.8 정도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1.3까지 줄어든 겁니다. 와, 마이너스 5.8에서 마이너스 1.3이요. 그럼 거의 네, 계산해 보면 기존 악화 속도의 한 78%를 막아냈다는 의미예요. 상당히 큰 개선이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 즉 유의성을 확보했고요. 또 중요한 게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야, 78% 개선이면 정말 대단한 숫자 같은데요. 근데 그 분석 자료에서는 혹시 한계점이라든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같은 것도 지적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비판적으로 봐야 하니까요. 우선 이 임상시험 디자인 자체가 위약군, 그러니까 가짜 약을 투여해서 비교하는 그룹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비교군이 없었다는 거군요. 네,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효과가 정말 순수하게 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작용한 건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계점이고요. 또 여러 소그룹 중에 특정 소그룹의 긍정적인 결과가 좀 더 부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 한계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봤을 때 주가가 1달러도 안 됐었는데 순식간에 4.5달러까지 갔으니까요. 거의 일주일 만에 600% 넘게 오른 거죠. 시가총액도 갑자기 20억 달러 수준으로 커졌고요. 이게 단순히 데이터 발표 하나만으로 설명이 될까요? 분석 자료는 이 배경을 어떻게 보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데이터 자체도 물론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분석 자료는 그 이면을 좀 더 보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만성 신장 질환 분야에는 제대로 된 치료 옵션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릴파렌셀이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심지어 신속 승인 가능성까지 언급되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한 겁니다.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미국 내 관련 시장 규모만 해도 연간 한 9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첫 번째 치료제로 승인받는다면 그 퍼스트 무버 프리미엄은 상당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신장 질환으로도 치료 범위를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엄청난 기회처럼 들리긴 하네요. 그런데 이런 바이오텍 투자는 항상 그 위험 요인,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분석 자료에서 좀 중요하게 강조하는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가장 큰 허들은 역시 다음 단계인 임상 3상하고 최종 관문인 미국 FDA 승인입니다. 임상 3상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만큼의 효과가 재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하죠. 그렇죠. 3상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FDA가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아직 매출이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진행하고 또 나중에 상용화 준비하려면 추가 자금이 계속 필요할 텐데 이때 유상증자, 즉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상증자. 그럼 기존 주주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들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6달러, 9달러 이렇게 높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언더퍼폼, 시장 수익률보다 낮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료에서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떤 조언을 하고 있나요? 네, 그야말로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따라서 당신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잘 조절하고 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도 가능하면 분할해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빵 투자는 위험하다. 그렇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관련 뉴스는 계속 꾸준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프로키드니는 정말 매력적인 성장 동력을 가진 동시에 또 넘어야 할 명확한 위험 요인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 같은 존재네요. 임상 이상 성공이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최종 성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여러 관문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자료는 결국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수 능력 같은 걸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나 유행에 그냥 휩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목표와 분산 투자라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오늘 프로키드니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러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임상 데이터가 보여주는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것 있잖아요. 숫자로 증명된 효과죠. 그런데 이것과 이 약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가져다 줄 임상적 의미, 그러니까 실질적인 치료 효과나 삶의 질 개선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나 간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데이터, 성공적인 숫자가 반드시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성공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